윤석열 역전의 용사들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PD가 밖에 나와 있는 동안 했더니 지지율이 시간이 걸리네요.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11%라는 거죠? 갤럽으로. 갤럽으로. 예, 지금 화면 보면은요, 네, 연합뉴스 출처라고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85%가 부정입니다.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 국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1,002명 전화조사원들이 인터뷰를 했고요. 응답률은 15.8%였다고 하죠. 좀 꽤 높습니다. 신뢰 수준은 95%이고 표본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긍정평가는 11%, 부정평가는 85%.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정도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발악인데요. 발악을 해도 오르지 않았다. 네. 게다가 5%포인트 떨어졌죠. 윤석열이 때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뭐 우리 당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임기를 포함해서 그리고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했다가 그것도 뭐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담화를 통해서 뭐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저지른 12월 3일에 내란이란 범죄가 워낙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다음번에도 글쎄 여론조사를 또 할 수 있을까 모르지만 그때도 대통령 자리에 있을지 몰라서요. 만약 다음에 한 번 더 진행한다면 그때는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11%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의 기영님, 대한국세청님, 네, GW 베이직 X님, 수박님, 닉네임 안지움77님, 김봄님, 많은 분들이 또 우와77님, 왜 11%나 나오나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조금 우려스러웠어요. 생각보다 높아요. 뭐 여론조사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30%는 투표도 안 하고 정치에 눈 감고 귀 감고 여론조사도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한 30% 정도는 빠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6%, 7% 정도 된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요게 반영되는 것이 모닝 컨설트라고 합니까? 외국에 계산해서 네. 거기에는 반영이 됩니다. 아. 100% 반영이 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 해보면 우리나라 여론조사보다 늘 한 30%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살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몇 % 될까요? 이상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한 15%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적 활동을 해보면요. 아, 그래요? 그게 사실은 한국 사회가 군사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인문사회학적 교양 학습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 성장을 위한 경제적 동물로서 우리 교육되어진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한국세청님이 제 친구 중에도 11% 포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갤럽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했었을 때 뭐 최종적으로는 16%지만 계엄 이후 그 다음날 해보니까 13%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억울하다 이러면서 담화 발표하면서 자기 지지층을 조금이라도 좀 모았던 게 11%에 조금 도움이 된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16%에서 5%가 떨어진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갤럽 조사로만은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엔 더 떨어질 거다 한 자리 숫자로. 이미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눈 감고 귀 감은 사람이라도 윤석열과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24%로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놀랍네요. 이거는 아, 지금 그래요? 정치 시즌이기 때문에 결집되어 있는 겁니다. 결집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갤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성향이 진보층인 사람들 또 20대에서 50대 등에서는 부정평가 비율이 90%를 웃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24%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아직 뭐 이분들에게서도 긍정이 38%, 부정은 53%여서 어쨌든 방향은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표 어제 됐죠? 어제 됐나요? 하면서 당론으로
탄핵 부결 당론을 뭐 펼치겠다. 그리고 내일 다시 회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면서 그만두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자기네 당대표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체포하라고 했다는데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24%가.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공천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여당 아닙니까? 대통령이 네. 내란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자기 살 길만 찾았고 저는 어제 권성동 씨가 그 카메라 앞에서 했던 얘기 이게 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자기가 지금 오늘 원내대표로 다시 등극하는 날이거든요. 네. 뉴스 카메라가 자기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기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담화 발표하고 그랬죠. 한동훈 당대표도 자기 멋대로 담화 발표해서 나에게 주어져야 될 지면이 줄어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합지졸도 정말 정도껏 오합지졸해야 되는데 엉망이었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출하기 전에 한동훈 당대표가 의원들 앞에서 당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자백과 다름없으니 네네.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얘기해야 된다 하니까 뭐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막 소리 지르고 내려와 끌어내 어쩌고저쩌고 이걸 국민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물론 어제 모습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건 좀 일부긴 하겠지만 네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24%의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한국의 정치 수준이 좀 아직까지 멀었구나 갈 길이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은 3%포인트 내린 24%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오른 40%로 집계가 됐고요.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갤럽 조사치로 최고치 그리고 국민의힘은 최저치로 양당의 격차가 커졌다고 합니다. 갤럽에서는 지난주 비상계엄 사태로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탄핵 정국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11월 초부터 12월 9일까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까지 6주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에서 5%에 머물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윤석열 씨는 기분 좋아야 되나 봐요. 그게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하자면은 네. 국민의힘이 핵심 지지층이 없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박근혜 오. 대통령과 그 당시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행태가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산업화 세력으로서 쌓았던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보수도 뭐 중도도 아니고 그냥 잡다한 이익관계 집단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권성동이라든가 뭐 우리 보수 유튜버라고 이야기하는 고성국 이런 사람들도 윤석열 잘못했다는 거 알 겁니다. 그럼 왜 이러냐? 네. 이익이 되니까, 코인이 팔리니까. 아. 그리고 하다못해 권성동 입장에서는 야, 이 틈에 아스팔트 보트라도 내가 챙겨 먹어야지. 이런 이익관계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뜻이 뭔가 하면요. 네. 한국 사회가 2016년 촛불과 2017년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 주류는 사실은 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으로 바뀌었고요. 나머지 세력들은 지리멸렬한 이른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뭐라고 해야 돼? 찌개다시? 뭐 이런 세력 정도가 된 겁니다. 네. 반정립이 된 겁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그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게 주류적 흐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할 것 같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이게 지금 24%씩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갤럽에서는 8년 전 탄핵 정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하고 여당 지지도의 낙폭이 그때만큼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는 그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네. 박근혜 씨는 어떤 상황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아직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겨우 김용현 하나 구속된 상황이거든요. 오늘 밤에 아마 그 조지호랑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될 것 같은데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네. 진행되면요.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기관이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만 얘기가 다 튀어나오거든요.
그중에 악랄한 얘기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피의사실 공표도 마구잡이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염증을 느끼는 상태가 박근혜 씨의 지지율에 반영된 거고 네. 지금은 내란이 있었는데 뭐 이건 아직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물타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이란 자 윤석열부터 뭐라 그럽니까? 아 국회 다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표결도 한 거 아니냐? 안전 요원만 보냈다 막 이런 물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보고 네. 있는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그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멈춰 있는 거지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이제 뭐 4%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국장님 말씀을 좀 보태자면은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욕을 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안해동된 사람들이 적대적 감정으로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당시에 박근혜가 지지율 5% 나왔을 때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했다.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아 그래요. 윤석열이 지금 출마하면 얼마 나올까요? 지금 지지율보다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들도요. 한편으로 정치적 허위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부끄러워서 지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을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판단 기준이 잘못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게다가 오늘 또 나온 의혹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댓글 부대가 지금 동원되고 있다. 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을 지킵시다. 댓글 지원 부탁합니다. 뭐 이러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댓글 부대 지금 뭔가 활약을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면서 본인의 팬카페에서도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유튜버 내지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뭐 한동훈 저격하고 본인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야 이거는 뭐 그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뭐 이것저것 해보는 건데 그런 걸 두고 발악이란 표현을 쓰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네. 뿐만 아니라 뭐 조중동등 보수 신문에 전면 광고도 여러 차례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내란이 아니고 뭐 윤석열이 한 거 그대로예요. 사면하듯이 외교권 행사하듯이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 내에서 행사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진짜 문제를 풀어보자. 그건 선관위 문제다. 부정선거다. 간첩이 암약하는 거다라고 물타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글쎄요. 눈 가리고 뭐 하는 거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시듯이 사회생활하면 만날 수 있는 15% 남짓되는 이상한 분들에게는 영향력을 미쳐서 뭐 성조기에다 이스라엘 기까지 같이 흔드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연세가 많고 그리고 약간 돈도 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임대인도 많고 이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돈을 좀 모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 말고 지금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발악이에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옳은 말했다. 짠하다. 뭐 최상의 방법은 계엄령 선포한 것이었다. 잘했다. 팩트를 근거로 풀어가는 이야기가 다 맞아 들어간다. 이런 등등의 의견이 수백 개 이상 한 언론사 댓글창에도 올라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분들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완용이 옳았다 이런 이야기 했을 사람들이요.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같이 숨쉬고 있다니. 게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니 너무 한심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MBC 뉴스를 좀 보다 왔는데 거기에 실시간 댓글에 부대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요? 이재명 차단이 더 급한 일이다 뭐 이러면서 간첩이 뭐 중국이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괴담들. 그래서 요 한 이틀 전하고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댓글 부대가 움직이나 봐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